62세에 일손 놓고 나서야 알았다. 평생 몰랐던 진짜 행복. 서론 진짜 행복은 언제 어떻게 올까? 은퇴 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드는 만큼 더 무겁게 느껴지는 질문. 일에 몰두하던 젊은 시절엔 그저 삶을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레이스처럼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 퇴직을 앞두고 나면 그 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내가 진짜 행복하려면 뭘 해야 할까? 라는 물음은 은퇴 후에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바로 쉬는 법입니다.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아가 빈틈없이 꽉 차 있었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런 순간 대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간 정신없이 살아온 삶이었으니 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은퇴 후 일을 놓고 마주하는 진짜 삶의 본질은 생각보다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오늘은 내가 62세의 일손을 놓고 깨달은 그때는 알지 못했던 진짜 행복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 쉰다는 것의 의미. 가끔은 정말 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바쁜 직장 생활을 끝내고 나면 마치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이 생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여전히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취미활동 등으로 채우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사실 은퇴 후에 느끼는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는 바로 쉬는 것 자체가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않죠. 직장에선 남들과 함께 일을 하며 끊임없이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을 느낍니다. 그해야 한다는 강박이 은퇴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62세에 일을 그만두고 나서야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죠. 진짜 행복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인 사례, 일 완전히 멈추기가 주는 자유. 제 친구 중 한 명은 60대 초반에 은퇴 후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어요. 일을 멈추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 허전했죠. 직장에서 하던 일들이 전혀 없어진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1년이 지나고 나니 그는 드디어 그 질문의 답을 찾았다고 해요. 그는 완전히 멈추는 것이 주는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일만 해온 사람은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는 1년 후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들 책을 읽거나 여행을 가거나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더 편안해졌고 마음도 점차 가벼워졌죠. 은퇴 후의 삶에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을 놓고 나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사례, 이 나만의 시간의 재발견. 한 분은 58세의 은퇴 후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라며 혼자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분은 은퇴 후 처음 몇 달 동안 마치 숨이 막히는 것처럼 불안한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면서 결국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찾았죠. 어느 날 아내와 함께 가까운 바다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곳에서 그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바다를 바라보며 그저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그는 큰 행복을 느꼈다고 해요.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의 시간이라는 사실. 계속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 그는 이제 자신만의 취미를 즐기며 나만의 시간의 중요성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다고 말해요. 현실적인 사례, 삶 은퇴 후에도 계속 성장하는 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제 다른 지인은 63세의 은퇴 후에도 뭔가 부족한 기분이 들어 다시 대학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 공부를 좋아했던 그분은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쌓고 자기 개발을 하고 싶었죠. 처음에는 주위에서 이 나이에 왜 공부하냐? 는 시선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만의 길을 갔습니다. 결국 그는 대학에서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심지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인생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그는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요.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삶이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은 거죠.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은퇴 후에 쉬는 법, 나만의 시간을 갖는 법,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자아 실현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조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삶의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쉬는 것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은퇴 후에 느끼는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생활의 리듬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상에서의 작은 루틴을 만들어가며 나만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가벼운 운동을 한다든지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배움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찾아 나가면 인생의 의미가 더욱 풍부해집니다. 결론 행복은 쉬는 것에서 시작된다. 62세에 일손 놓고 나서야 알았다. 평생 몰랐던 진짜 행복. 은퇴 후에도 사람들은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나만의 시간을 갖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진짜 행복은 일에서 벗어나 나 자신과 대면하는 순간에 다가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죠.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실용적인 전략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쉬는 것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볼게요. 1. 건강한 일상 루틴 만들기. 은퇴 후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신체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죠. 전문가들은 은퇴 후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필수로 꼽습니다. 다만 운동의 종류나 강도는 나이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한 60대 초반의 친구는 은퇴 후 매일 아침 30분씩 가벼운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힘들었지만 점차 몸이 가벼워지고 체력이 향상되면서 기분도 좋아졌다고 해요. 운동을 시작한 후 그의 혈압이 안정되고 체중도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특히 체중 증가와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는 것이 은퇴 후 건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팁은 운동을 할 때 너무 격렬하게 하지 말고 자신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전문가들은 하루 30분, 주 5일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요가 같은 운동이 특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 은퇴 후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늘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맞춰야 했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죠.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즐길 수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 예로 63세에 은퇴한 김정수 씨는 은퇴 후 처음 몇 달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했지만 자기 시간을 갖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평소에 관심 있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자주 산책을 하면서 주변 자연을 관찰하며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자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팁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취미일 수도 있겠죠. 취미를 재발견하고 그에 몰두하는 시간이 쌓이면 은퇴 후 삶이 훨씬 더 만족스럽고
의미 있게 변합니다. 3. 지속적인 자기개발.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는 먹었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62세의 박진우 씨는 은퇴 후에도 나이가 많아서 공부는 이제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인근 대학의 평생교육과정에 등록했습니다. 그는 경제학을 배워보고 싶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세상을 더욱 넓히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경제에 대한 지식도 쌓이고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죠. 팁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꾸준히 공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생각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이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소셜 네트워크 유지하기. 은퇴 후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직장을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네트워크도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는 은퇴 후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람들과의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60대 중반의 송희정 씨는 은퇴 후 처음 몇 년 동안 친구들과 만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차 외로움이 커졌고 우울감도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는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시작했고 그 결과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송희정 씨는 매주 한 번씩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시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사람들과의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삶의 질을 높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실용적인 팁은 은퇴 후에도 자주 연락할 수 있는 친구나 동료 또는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경제적 자립과 안정성 확보. 마지막으로 은퇴 후 경제적인 자립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정적인 불안을 없애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죠. 전문가들은 은퇴 전에 준비된 경제적 자립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고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하고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58세에 은퇴한 김성우 씨는 은퇴 후 미리 계획했던 자산 관리 덕분에 불안 없이 은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에 재정 상담을 받아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투자와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했죠.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은퇴 후 재정적 자립을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적당한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이나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를 통해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은퇴 후에는 무엇보다 삶의 리듬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모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갖춰질 때 은퇴 후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고 의미 있게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에게 맞는 은퇴 후 삶의 패턴을 찾아가면서 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세요.